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지난 8월 15일 우리 광복절날 텔레반 이슬람 무장 조직인 텔레반 정부가 결국은 무장단체죠. 반군이죠. 그 단체가 수도 카불에 입성을 해서 결국은 기니 정권, 소위 대통령이 정권을 평화적으로 내주고 아마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에게는 잊혀진 나라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과거 9.11 테러, 그러니까 2001년 미국 뉴욕의 한 복판에서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저격해서 결국은 미국 시민들을 한 3천여 명 사망케 하고 5천여 명, 넓게는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사상자를 만들어냈던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즉각 누가 이 저돌적 공격을 해서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미국 내 깊숙이 들어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인명을 살상했는가, 이런 증오를 가지고 결국은 부시정부 때죠. 2001년이니까 9.11 테러라고 하죠. 아프가니에 숨어있는 빈라덴, 늘 기억하는 소위 총지휘를 했던 빈라덴을 찾기에 혈안이 됐고, 그때 텔레반 정권을 분쇄시키고 결국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텔레반 정권은 원튼 원치 않든 산악으로 밀려다니면서 끝까지 저항을 해서 20년 만에 드디어 재탈환하는 수도 카불에 들어와서 그들의 정부를 세우게 된 겁니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하면 조그마한 한 산악지대 나라로만 기억합니다. 물론 역사가 수천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여러 부족들이 엉클어져서 끝없는 분쟁,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존심 속에는 과거에 소위 알렉산더로부터 피침을 받았지만 무갈제국, 또 인도의 페르시아, 이란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등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79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엔 또 영국으로부터도 정복을 당해서 인도와 같이 식민생활을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프간은 끈질기게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10년 만에 철수를 하고, 그리고 텔레반 정부가 들어왔다가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끝없이 추적을 해서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복수를 마친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니정부, 간이정부죠. 간이정부는 결국은 미국 밑에서 오합지졸로 뭉쳐져 가지고 미국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 전쟁 20년 동안에 무장 반군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투입한 돈은 물론 가상입니다마는 한국 돈으로 약 3천조가 소모됐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달리했죠. 생명을 달리했죠. 난민의 죽은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고 심지어
미군은 2,400명이, 또 다목적군, 쉽게 말하는 유럽의 EU 군대들, 그 외 많은 지원군들이 약 한 1,400여 명 죽게 됐습니다. 그 외 많은 인명을 손상을 입히면서 끝없는 전쟁을 했지만 결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 100일 전에 공식적으로 미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군 철수는 트럼프 정부 때도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텔레반 정부와 어떤 모종의 협상을 거쳤냐 하는 겁니다. 많은 언론들은 미국이 동맹을 저버렸다고, 동맹을 버렸다고 통신을 날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 바이든의 말대로 무모한 전쟁에 들어가서 더 이상 미국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군인과 국민을. 바꿔 말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같이 강한 나라도 끈질긴 저항에는 결국 손을 든다. 그래서 제2의 베트남 패망을 연상케 한다고 그렇게 언론들은 쓰고 있습니다. 75년 월남 패망이 그랬듯이 아프간의 결국 패망도 미군 철수도 마치 베트남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미군이 합리적으로 나갔듯이 텔레반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나갔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미군의 국가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익이 무엇일까를 많은 사람들은 짚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절대절명의 중국과의 패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역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술 전쟁이죠. 그러지만 다음은 화폐 전쟁이죠. 결국은 군사 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남중국에 있는 다이오다오 섬,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 열도, 그 해상 무역 통로죠. 두 번째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입니다. 북한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적어도 미국과의 군사적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결국은 한반도의 최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사이에 한국에서 거리 제한을 두었던 미사일의 거리를 철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미사일의 거리 제한 철폐로 미사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군사기지화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최소한도의 어떤 무력적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의 군사적 전략 가치를 미국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전은 미사일전이니까 미사일의 발사기지를 단축시켰을 겁니다. 그럼 중국의 최대 약점은 뭡니까?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티베트 서장 지역입니다. 서장은 위굴지구라고 그러죠. 신강 위굴지구. 거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영토는 대단히 넓지요. 인구는 불과 몇백만 안 되지만 철전 반군 세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강 위굴에서. 그리고 끈질기게 중국에 저항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텔레반,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내주고, 그 무장단체와 신강 위굴지구가 결합하면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중요한 전략지역 하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 계신 체면 다 팽개치고 자국 국민의 보호라는 자국 군대 사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물론 그 자체 원인은 아프간의 부패죠. 수천조의 돈을 집어넣는데 정가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미국이 제공한 신무기들이 텔레반 반군의 손에 넘어가 있어요. 마치 월남과 같죠. 월남도 결국은 미국이 지원하는 신형무기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베트공들이 들고 다니고 월맹군이 가지고 나옵니다. 부패한 정부는 어떤 정부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프간에 새로 미국이 만들어준 정부, 간이정부, 그 정부도 결국은 군대들이 싸움 의지가 없어요. 전부 다 해산해버렸어요. 지금 정식 항복할 필요도 없어요. 다 어디로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정예화된 우리 한국군이 그렇게 무력화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민주화란 이름으로 우리 군대들의 기강이, 전투력이, 그리고 적대감정이 사라져버린 군대가 과연 아프간이나 월남 패망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7세기경에 무하메드의 소위 이슬람 종교가 들어옵니다. 이슬람 종교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뿌리를 둔 기독교의 소위 갈라진 세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처가 결국 아들을 못 낳아서 그 하녀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처가 결국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은 이삭이고 그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양보를 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친아들을 낳고 나니까 소위 하녀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학대하죠. 그 하녀는 자기 아들을 낙타에 싣고 지금 이슬람교의 성지라고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사막으로 물 한 통 들고. 거기서 기독교보다 한 600년 후에 결국은 이슬람교가 탄생합니다. 이슬람교는 우리가 그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통, 혈통을 통해서 전수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제자 중에 선택된 사람이 종교를 전승해 가다가 결국 그 세력화된 것이 수니파라고는 지금 아프간의 무장 반군으로 텔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을 세운 바로 수니파 무슬림 무장파들입니다. 그들은 용서가 없죠. 소위 성경에 나오는 탕감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직 타 종교나 자기 종교를 유해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는 처참하게 총칼로 짓밟아서라도 죽여서라도 살상시켜서라도 자기 신이 계시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무슬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제국은 텔레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성들의 학대를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히잡은 여전히 입고 여성들은 사회활동, 교육 일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여성 해방 또는 심지어 사회 진출을 일부 허락하겠다든지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도 설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외교적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반의 지도자 하나가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아마 자기들이 아프간 정권을 세우면 다시 재탈환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단히 아프간 사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세워놓은 1대1로 소위 신실크로드지요. 뉴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를 만들어내는데 아프간은 대단히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중동과도 연결하고 유럽과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중국과 지금 서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 인도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 통로 가지고 인도를 견제해 가면서 중국의 영역을 넓히고 싶지만 중간에 아프가니스탄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외교적으로 잡고 미국 같은 통치 스타일을 바꾼다면 중국은 대단히 큰 하나의 길을 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조를 약속은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했습니다. 신강 위굴 지구를 무슬림 정권과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텔레반 정권과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강한 반중국 노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티베트로 연결시키면 인도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미국의 중국 압박에 큰 지원군을 얻는 것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파키스탄이나 베트남과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은 그 미국 철군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 월남의 공산화, 베트남의 공산화, 그리고 텔레반 정권의 재탈환, 이게 다 미국 철수에 의한 공백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만 북쪽에서만 남조선에서 미국만 철수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해방공간, 혁명의 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강 건너 불처럼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선은 형성되고 아직도 끝없이 지하 조직을 통해서 통일전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코. 또 북한은 산악이 험하지 않습니까? 미군의 아무리 신형무기 좋은 무기도 아프간의 계곡에 들어가서는 800km씩 진행되는 깊은 계곡이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건재인 정권 달아놓잖아요. 그다음 부패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공자님의 정치의 최종 목적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량이나 병기는 버려도 믿음은 버리면 끝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신뢰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겁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니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긴급하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는 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절대 자기 것이어야 됩니다. 자기 나라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성주기를 불태우면서 미군치를 주장하는 패거리들, 안보 없는 경제건설이 어디 있으며 생존이 없는데 무슨 인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못 지키면 인민민주주의가 지금 폐기라이 다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수용소가 있어야 되고 재판 없는 총살이 진행되고 여행 자유 없어지고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북한이 지금 배급체계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인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장마당에서 경제를 해결합니다. 과거 원시대 우리 경제죠.
농사지어서 심지어 고추라도 몇 근 갖고 와서 팔아야 용돈을 챙기던 그런 시대 상황이 지금 북한 전역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고 인권을 개선해 줘야 되고 자유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지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등에서는 강한 군대, 정부와 백성 간의 신뢰가 정확하게 주어져서 월남 패망과 아프가니스탄의 텔리반 정부의 정권의 재탈환이 또 미국이라는 힘의 위치가 언젠간 우리나라 떠나겠죠. 또 떠나게 해야겠죠. 자주국방하려면 그 강한 힘이 생길 때까지 동맹 결속하면서 미래의 한국을 그려보는 그 통일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긴급한 방송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